온전히 살려서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뒷날 조선시대 이후의 역사 편찬자들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신라 하대의 최치원과 같은 그런 경우와도 구분되는 것입니다. 최치원이나 조선시대 학자들은 이러한 신라 고유한 왕칭호가 아화되지 못했다, 중국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비루한 표현이다 해가지고 전부 왕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기존의 신라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 요소나 그러한 용어조차도 원래 있는 그대로 살리는 게 옳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인 것입니다. 나이 71세 은퇴한 노재상 김부식은 3년간 삼국사기 편찬에만 매달렸다. 평생을 정치가로 살아온 그는 마지막 힘을 역사 편찬에 쏟아부은 뒤 이런 글을 남겼다. 중국 사서에는 통달에 자세히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일은 갑자기 망연해져 그 시발을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할 일이다. 중국 사서는 소략하고 고기는 문자가 거칠어 삼국의 사실을 다 갖추어 싣지 못하였다. 이 책을 명산에 간직하진 못하더라도 간장병마개로 쓰지는 마옵소서. 명산에 간직하지는 못하더라도 간장병 마개로 쓰지는 말아달라. 김부식이 어떤 마음으로 삼국사기를 썼는지 짐작이 가는군요. 인종에게 삼국사기를 바치면서 아주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간장병 마개로 쓰지 말아달라는 것은 그만큼 최선을 다해 썼고 부끄럽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이 조선시대 말까지 삼국사기에 대한 비판은 김부식 개인에게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주의적이라는 이런 비판은 김부식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대한 이런 비판은 각 시대마다 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록 하나하나가 올바른 것인지 또 그것이 사실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밝혀냈을 때 역사책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별 기록에 대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이 바로 일본 학자들이었습니다. 삼국사기의 백제, 신라 초기의 300~400년 동안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믿을 수 없다고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본 학계에선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상당 기간 우리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 그들은 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비교 연구해 오고 있는 최재석 교수. 삼국사기를 부정한 일본 학계의 움직임은 100년 동안 조직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주장한다. 구한말부터 다시 말해서 19세기 말부터 직군까지 현재까지 100여 년 동안 거의 조직적으로 다시 말해서 사학자 가운데 고대 사학자 가운데는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여 명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동시에 삼국사기는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처음으로 부정한 근대사학자는 일본 사학계의 거두 쓰다 소이치. 일제시대인 1919년부터 시작된 일이다. 쓰다 소이치는 일본 서기 중 신대 기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한때 일본 우익 세력에 의해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49년 그는 천황으로부터 문화훈장을 수여받는다. 당시 우리에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학자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 제국을 위해 그는 고대 역사를 조작했다.
그 역시 황국사관의 충실한 대변자였던 것이다. 그들 주장의 기본은 일본서기였다. 자연 일본서기와 내용이 다른 삼국사기는 부정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그 신화 시대가 700만 년 계속돼 있다 그러니까요. 일본서기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한걸 위시해서 하늘에 내려와서 일본을 통치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러한 일본서기의 거짓 그 조작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고대사를 써나가는데 삼국사기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그러한 게 없으니까 사실을 적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조작했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일본의 황국사관을 펼쳐나가는데 지장이 되니까 장애가 되니까 삼국사기를 조작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일본 학자들이 부정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백제와 신라 초기 역사다. 일본서기에 백제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근초고왕, 신라는 내무랑이기 때문에 그 이전 역사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백제와 신라 초기 400년 가까운 역사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다. 일본 학자들은 임나일본부설을 위해서도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해야 했다. 4세기 야마토 정권 시절 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것이 임나일본부설이다. 그 근거로 일본서기 신공왕후조 기록을 내세운다. 신공왕후 49년 서기 369년 일본 군대가 한반도 남부 7국을 평정해 200년 동안 속국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한강 이남 지역엔 특별한 정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왜가 진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임나일본부설은 광개토대 왕비 신묘년조의 기록이 알려지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된다. 이 비문을 글자대로 해석하면 391년 왜가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그 해석과 비문의 성격을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에도 일본 학자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나일본부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남아있었다. 바로 삼국사기였다. 삼국사기 어디에서도 왜가 한반도 남부를 점령했다는 그 근거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고대 한국의 일본의 식민이었다고 한 100여 년 전부터 주장했지만 그러한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조작됐다. 이걸 조작됐다고 해야만 그들의 주장을 펼 수가 있는 거죠. 4세기 이전에 강성한 고대 국가로 성장했던 백제와 신라. 그러나 바로 이런 삼국사기 기록을 부정함으로써 당시 한반도 남부를 소국들만이 난립하는 정치적 공백 상태로 만들었다. 결국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부정은 임나일본부설을 정당화시키려는 도구였다. 스다 소이치에서 시작된 이런 주장은 그동안 진행된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국내 학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많이 수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안에서조차 임나일본부설을 믿는 학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학자들